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나미 경마. 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자, 2023년 7월 마지막 주, 7월 5주차 금주 금요경마, 제주경마,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요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금주는 서울경마가 휴장에 들어갑니다. 금요일은 올 제주, 토요일 날은 제주 부산이 크로스로 열리고요. 일요일 날은 올 부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마 방송은 예정대로 또 해운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금토일 경마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주 경마 강한남 전문위원과 14개의 경주 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게시판에 언급을 드렸고 화요방송 때 언급드렸듯이 저는 제주도로 이동을 합니다. 금요일 첫 비행기 타고 가고요. 강한남 전문위원과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경마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도 완전히 살아났고 우리가 제주 경마로 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경마 보면은 부산도 잘했고요. 일요일 날만 제가 토요일 날 서울에서 제 자존심에 조금 금이 갔는데 제주랑 부산이 잘했습니다. 제주 경마 이 성적 보면 알겠지만 이 원더풀 선양의 황해여왕 14배짜리 신조 놓고 메인 승부 쌍복으로 막건 사라 7,900 그리고 서부전사의 선봉대 선행가도의 1급 질주 중배당 다 보면은 제주 경마랑 항구를 했고 토요일 날 우리가 제주 경마 때 그냥 제대로 했죠. 명가소리의 대왕대군요. 원털 막건으로 전승식 원털 막건 잡아냈고 고차원의 세계자랑 여기서 경마 끝났습니다. 52.3배짜리 168.2배짜리 원털 막건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믿는 마방 18조 금요일 날 가속제일 대가리 놓고 111.3배짜리 완전히 그냥 경마 끝내놔버렸습니다. 서울이든 제주든 부산이든 대한민국 1번 정보력을 바탕으로 좋은 내용 가지고 임하고 있으니까 서울 경마 자존심이 조금 제가 무너졌는데 서울 경마 때문에 금주 제주와 부산으로 만회를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살아난 강한남 전문위원이죠. 지난주도 보면 알겠지만 이 강한남 전문위원의 경주 성적입니다. 이 금요일 날 보면은 이 4개의 경주 강한남 전문위원이 중배당 싹 다 잡아냈죠. 20배짜리 그리고 4.2배짜리 그리고 14.1배짜리 그리고 14.8배짜리 토요일 날 1경주에 강한남 전문위원이 망아지 놓고 그죠? 2번 1번에 막건 34.7배짜리를 원털 막건으로 잡아냈고요. 3보까지 전승식 원털 막건 잡아냈습니다. 하여튼 완전히 살아났기 때문에 하여튼 제주도 가서 강한남 전문위원 제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요. 예시상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둘이서 작품 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네, 준비 잘하고 계시죠? 네네. 네, 오늘 제주경마 총 14개의 경주가 펼쳐집니다. 지난주부터 성적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강한남 전문위원 좀 고생 많이 했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라면서 이 술도 굉장히 끊어 마시는 분인데 그냥 경마 끝나고 전화하면 뭐하냐 이러면은 그냥 쉬고 있습니다. 그럼 목소리만 들어보면 알죠. 호흡을 제가 10년을 넘게 했는데요. 그래서 약주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금주 14개의 경주 또 주종목인 올 14개의 경주가 펼쳐지기 때문에 강한남 전문위원의 사전 준비가 철저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야, 금주 14개의 경주 금요 경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들이에요. 한 주 시장 때는 또 늘 배당이 또 속출을 하고 있고 편성 자체도 좀 빡빡한 편성이기 때문에 배당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인기도에 상관없이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 현장에서 좋다면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 작년에도 많은 적중은 아니지만은 터졌던 경주는 모조리 잡았던 작년에 이제 올교차 경주였는데 이번 주 역시 인기권 마필의 위주보다는
노림수가 있는 마필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완전히 살아났기 때문에요. 강한남 전문위원 한번 믿고 한번 들어가도 될 만한 것 같아요.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는 3경주, 7경주, 14경주예요. 3, 7, 14가 메인 승부고 쓰나미는 5, 9, 13 적어놨죠. 오늘 총 14개의 경주인데 쓰나미 5경주, 9경주, 13경주, 강한남 전문위원 3, 7, 14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체크해 놔야 돼요. 여기에 좀 더 그래도 배팅 강도를 올리는 경주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여튼 전반부에 강한남 전문위원 3경주 때리고 중반부 7경주, 후반부에 마지막 경주 14경주 3, 7, 14 강한남, 쓰나미 5, 9, 13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4개의 경주기 때문에요. 본격적인 바로 그냥 경주 분석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800m입니다. 제주마 6등급. 자, 10마리가 장을 겨루는 편성인데, 야, 이번 철선녀가 우리가 데뷔 전에부터 강한남 전문의 노림수를 뒀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현장 가면 1번 위미어제하고 이제 8번 금빛노을이 팔리고 있는데 대길마권이거든요. 이 따당이요. 2번 철선녀, 또 강한남 전문의 전바 알고 있는 불구릉, 이런 마필들이 이제 도전 세력 상대방에 안 밀리거든요. 이런 마필들의 전력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편성은 뭐 뚜렷한 강축이 있는 경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인기권 안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8번마 이제 금빛 노을이 뭐 06초, 05초 뭐 상당히 빠른 기록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 뭐 최적의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는데 뭐 터무니없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현장에서 좀 말이 조금 무거운 감은 있었는데 뭐 이번에 박병진 조교사가 직접 훈련을 담당을 했고 뭐 전현준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훈련 강도를 대폭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가진 능력을 발휘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금빛 노을이 뭐 인기권에서는 가장 나은 전력으로 보고 있고, 1번 이미여제는 직전에 이제 휴양 복귀전이었죠. 그 당시에 좀 체중이 생각보다 많이 불었더라고요. 한 19kg 정도 불었었는데, 이번에 좀 체중 관리를 좀 한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1번마 유미여제가 뭐 1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저배당 같은데, 어쨌든 현장에서 좀 체중이 빠지면은 뭐 뺄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2번마 철선녀는 직전 데뷔 전에 좀 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아직 좀 신마티가 남아 있으니까 직선 들어서 약간 주춤거리더라고요. 한번 뛰고 났기 때문에 더 뛸 여지가 있고, 4번마 불구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순수하게 마필 상태는 좋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게이트 여건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능력이 조금 발휘가 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려온 조건의 김준호 안작이라면 4번도 이번에는 주의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번 위미어제는 이제 직전에 체중 자체가 불어난 것이 페인이었다. 여기 8번 금빛 노을은 나름 최적이었지만 이제 현장 예시장 상태가 좀 무거워 보였고, 이번에 조교사 위주로 준비를 끝내놨다라는 거죠. 기승기수까지 지금 1, 2기수로 바꿔놨다는 봐줘야 될 말. 4번 불구롱도 이제 직전에 전개가 꼬였단 말이라서 팔리는 마필들 3마리가 다 좋네요. 1번 위미어제, 4번 불구롱, 8번 금빛 노을까지 3마리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이경주 800m입니다. 1번 소룡사가 일단 기록상 포화주로 기록이지만은 압도적이죠. 여기 원게이트 뭐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4번 대치, 8번 태웅전사, 이 8회 망아지의 잠재력을 모르고서는 이제 좀 붙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경주도 이제 하이군 편성입니다. 하이군은 좀 어느 정도 좀 인기권 안에서 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만 이제 수월용사가 5월 6일 날 뛰고 지금 휴양 복귀전을 치는데 외적인 상태는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김한남 안장이지만은 그래도 마방에서 유일하게 계속적으로 연속으로 기승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죽기 살기로 탈 것 같아요. 수월용사 뭐 보여준 기록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마 대치는 직전 경주 약간의 좀 뭐 전개 같은 부분, 그 당시에 또 한마방에 2마리 출전하면서 약간 의지가 약해 보였는데 말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현군에서는 언제든지 뭐 가능한 그런 전력이고, 8번마 이제 태흥전사가 이제 주행 검사는 좀 여러 번 받고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마지막 주행 검사 때 뭐 상당히 좋은 타임으로 여유 있게 여유 있게 합격을 했는데 실전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 과정에서도 뭐 특별히 악병은 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마 태웅전사도 충분히 자력으로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뭐 9번, 10번도 이제 기본 전력은 있는 마필인데 10번만 이제 명가신동이 이제 오랜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마필 상태는 뭐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따른 변수 요거 빼놓고는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10번 명가신동은 이제 또 고가의 말이래요. 6,500짜리. 태웅 시리즈, 명가 시리즈 뭐 이런 마필들이 다 혈통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이겠죠. 여하튼 뭐 일본 수월용사도 공백이 있지만 마필 상태 이거는 뭐 선물을 준 것 같고, 대치, 뭐 태웅전사, 명가신동까지 뭐 배당은 땡이고요. 팔리는 마필들 169, 168이죠. 148이죠. 이런 마필들이 이상 없다. 인기만 접전 구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경주 오늘 강남 전문의 첫 번째 승부처예요. 900m 제주마 5등급 경주인데요. 일단 직전에 강남 전문의 노림수를 뒀던 말 남송이, 야 이거를 저한테 막건을 사라 그랬어요. 이 남송이 놓고 푸른 산호에 이게 뭐예요? 2차원 말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좀 뒤로 돌리면서 이게 적중의 아쉬움이 이게 적중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너무나 아까웠고 이 말의 잠재력을 알고 있는 거죠. 변화를 봤던 거죠. 6월 달부터 여기 황해여왕, 별빛여제 이 세 마리가 이제 3강 구도로 배당판이 형성이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7번 황해장군도 꿈틀대고 있고 뭐 1번 성사음대로도 지금 게이트 자체가 안쪽이기 때문에 오늘 강남 전문연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중심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어떤 사연입니까? 네, 오마 별빛 여제는 실전을 치르면서 계속 좀 걸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승부전 늘어난 거리지만은 현장에서 마필 상태 크게 이상이 없다면은 중심에 세워놓고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오마 별빛 여제는 웬만하면 믿고 싶은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의 이제 전력이 좀 고만고만한데, 좀 전개가 관건일 것 같아요. 황해여왕이라든가 봉성여걸, 두 마필이 이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전개가 꼬였을 때, 노림수가 될 수 있는 마필 한두 정도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5를 놓고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개가 변수가 된다. 5는 웬만하면 인정을 하고 들어갈 것이고요. 상대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 후차권들 지금 7, 8의 전개에 따라서 다 입상 여부가 갈려질 것이다. 남송이나 황해여왕 이런 마필들 4나 8이 선행이죠. 4나 3 이런 마필들의 잠재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남 전문연이 첫 번째 승부처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 3경주부터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4경주 900m입니다. 혼전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 승군전이죠. 9번 서부전사가 이제 혼전 구도 속에 얘도 팔리고, 7번 라이덴이 또 이제 직전에 조금 보여줬던 마필들이 역시 인기마로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좀 센 말들이 아니고 연투가 가능한 전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와야 오는 마필들로 판단해요. 저게 안쪽에 지금 1번 강호세계도 팔리고 있고 3번 낭만블루 이런 마필들이 지금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출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혼전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부터는 좀 혼돈도가 있습니다. 라이덴이 오늘 인기 1위권인데 말은 직전에 좀 출주기가 좀 길어졌던 마필이에요. 7번마 라이덴 좀 체식 상태가 그렇게 좋은 마필, 체형이 큰 마필이 아니라서 훈련 강도는 그렇게 세게 시키는 마필은 아니에요. 7번마 라이덴 직전에 우승 때 그 당시 상태는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담이 이제 57 요거 빼놓고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나머지 마필들도 다 고만고만한데요. 일단 4번마 이제 비룡신공이 직전에 순군전 적응을 마친 마필이에요. 직전에 배당 메리트로서 이제 한 구목 정도 배당권으로 한번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제가 볼 때는 나름 괜찮게 뛰더라고요. 이번엔 좀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마 아신 같은 경우는 직전에 순군전 많은 인기를 모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안 봤던 마필이에요. 주행 자체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문현진 기수로 교체를 했고,
일단 훈련은 좀 강하게 끌어줬기 때문에 훈련의 성과는 조금 보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신도 이번에는 조금 변화를 볼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6번 아신 우리 직전에 이거 강한남 전문위원이 빼고 신대륙의 선봉장사 이걸 제가 맞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룡신공이 이번엔 찬스를 맞았다. 조건 자체가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7번 라이덴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 1위지만 마체가 작아요. 마체가 작기 때문에 좀 강한 조교를 소화해내질 못하고 있다. 와야 오는 말이다라는 거죠. 두 마리, 4번 비룡신공, 6번 아신 이 두 마리 정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경주로 들어갑니다. 900m 제주마 5등급 경주입니다. 자, 여기도 혼전이에요. 뭐 5번 뚜벅이 직전에 노림수를 뒀던 말이고, 일단 외곽에 이제 9번 은빛 풍경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문성우 기수가 뭐 서둘러서 졌는데 이것도 이제 공백이 있죠. 여기 안쪽에 지금 2번 달빛스타, 뭐 6번 초인왕, 뭐 이런 마필들 매번 팔리는 마필들입니다.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다 인기마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편성이 좀 앞선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부마 은빛 풍경, 이마필, 그리고 달빛스타라든가 초인왕, 뭐 선행권을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9번마 일단 은빛 풍경 같은 경우는 직전에 뛰고 나서 이제 휴양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19조에서 지금 12조로 옮긴 상황이에요. 이제 양민재 기술을 기용하면서 이제 부담 중량, 감량 이점을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인데, 훈련 때 걸음을 봐서는 뭐 그렇게 싹 눈에는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서 한번 체중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동반 출전하고 있는 7번 신흥 최강이 직전보다는 조금 더 마필의 주행이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승하기가 좀 까다로운 마필인데, 직전에는 좀 휴양 공백에 따른 마필이 좀 습성이 악벽이 좀 심했는데, 이번에 정상 출출하면은 이번에 좀 더 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마필들은 좀 현장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번마 뚜벅이는 부담이 증가는 했지만은 최근에 좀 기세는 올라와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강하지 않은 조건에서 추입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주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5번 뚜벅이가 이제 직전에 많이 뛰었죠. 부담 중량 자체가 이제 6개 올라갔지만 강한남 전문위원은 이제 잠재력 측면에서 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7번 신흥체강이 이제 직전 휴양 이후 좀 기승하기가 까다롭다라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에 완벽한 출주주기. 여기 9번 은빛 풍경은 2개월의 휴양을 가지고 출전하지만 감량 뭐 이거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지만 조교의 눈은 확 들어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갈 말들 5번 뚜벅이나 7번 신흥체강 7 같은 경우는 좀 덜 팔릴 거예요. 현장에서 좀 노림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6라운드로 들어갑니다. 900m입니다. 4번 남문대로가 압도적 인기 1위 같아요. 직전에 이제 많이 뛰었고 기록이 말해주죠. 여기 9번 소록별도 최고도 좋고 뭐 잠재력 측면에서 더 있다라는 판단에 두 마리가 이제 인기마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팔리는 6번 예수원이 경합이 문제, 경합이 이제 세 마리가 다 앞에 가는 말들이기 때문에 지금 또 안쪽에 1번 두마루도 삿발을 제대로 잡았다라면 내측을 내주지 않는 그림. 이 네 마리가 엄청나게 싸울 것 같은데요. 옥석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4번마 남문대로는 뭐 이마필 역시 이제 휴양 마필인데, 훈련 때 걸음을 봐서는 뭐 크게 외부에서 관리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부담이 58kg, 좀 공백에 따른 좀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번마 남문대로는 뭐 그렇게 많은 인기를 모았을 때는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9번마 이제 소력별은 기본 능력이 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곽석 기수에서 지금 김홍곤 안장으로 교체를 했고, 소록별은 뭐 최근에 선행을 나가지만은 훈련 때 걸음을 봐서는 뭐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6번마 예스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인기에 팔릴 때 언급을 안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좀 훈련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마 예스온도 현장에서 좀 체중이 빠지고 나올 것 같은데, 체중이 빠진다면은 이번에는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5번마 도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훈련 때 걸음 자체는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예전에도 항상 이 마필이 좀 주행 악벽이 좀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주행이 흐트러지면 좀 안 뛰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번 도담은 전현중 교추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되든 안 되든 강하게 한번 밀어붙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4번 남문대로가 이제 압도적인 인기 1위인데 일단 공백이 변수가 될 것이다. 뭐 놓고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한남 정문현이. 배당 마필은 이제 5번 도담 노림수를 둬야 된다. 6번 예수원이 이제 조교 자체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체중 자체가 좀 빠져나온다라면은 무조건 안고 갈 생각이고 9번 소록별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력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챙겨갈 말들 5, 6, 9 세 마리 정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7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오늘 두 번째 2차 메인 승부인데 상당한 혼전이에요. 야, 이게 어려운 경주를 이 강한남 전문이 항상 이 메인 승부를 들어가요. 축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중심만 잘 잡고 때린다라면 한 구라 이상도 가능한 편성입니다. 뭐 팔리는 마필들 보면은 다 알죠. 뭐 안쪽에 2번 초고수라든지 여기에 7번 낭만세사, 뭐 5번 노건제일, 뭐 직전에 확신을 가졌던 4번 천비왕자, 뭐 여러 개의 마필들 다 강한남 전문 꿰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상당한 혼종 구도 속 중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일단 뭐 편성에 이렇게 뜨기 전부터 좀 노렸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이 여기에 이제 일단 출전을 하고 있고, 일단 말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느낌이에요. 훈련 때 걸음이. 그 전에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던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완벽하게 이제 보완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마필이 10마리 출전하고 있지만은 뭐 기본 능력에 팔리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앞서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고, 어쨌든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 인기권에는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먹을 수 있는 배당 메리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팔리는 마필 중에서 어느 쪽에 붙일지 뭐 요거만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마필 상태 체크 후 주력 한 방에 한번 힘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말, 째고 있었던 말, 여기 출전한다라는 겁니다. 배당판은 떠 있고 노림수의 마필이 덜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나짜리 놓고 승부를 보는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의 두 번째 2차 메인 승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1000m 계속 혼전이에요. 1번 연소가 원게이트 배정받았다라면서 또 인기 1위로 팔리고 있고, 5번 카라양, 그러니까 직전 액면 보고 뛰었던 말들, 뭐 사라공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예요. 차차우 9번 액면 보고 직전에 좀 뛴 말들이 인기마입니다. 다 믿지 못하죠. 와야 오는 말들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인기 있고 마필이 전형적인 선행 마필, 그리고 또 전형적인 추입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이제 최저 배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이제 연소는 뭐 선행은 확실시 되는 마필이에요. 1100은 안 되는데 1000은 버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부담이 지금 한 55.5 정도면은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고, 뭐 1번 게이트에서 뭐 전현준 기수가 선행을 나가는 조건에서 다른 기수들이 뭐 크게 압박은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무너지더라도 쉽게 무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각파까지는 올 것 같은데, 8번마 햇살이가 직전에 좀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마필, 직전 경주에는 뭐 아예 배제를 했던 마필인데, 일단 훈련은 조금 더 강하게 끌어줬는데 부담 자체가 이제 59라는 점, 아직도 이 부분이 좀 걸림돌로 보고 있고, 이번만 새벽 열차가 이제 직전에 휴양 갔다 와서 마방에서 좀 부족했는지 훈련은 굉장히 좀 세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 새벽 열차도 적정거리 1000m라면은 이번엔 좀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3번 달의 여신, 뭐 4번 장전 여신, 이런 마필들이 이제 배당권 쪽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팔리는 앞에 가는 말들, 5번 카라양, 7번 5번이 카라양이죠. 5번 카라양, 뭐 1번 연소, 1이 낫다라는 거죠. 1이 낫고, 후차권 상대 마필들로 팔리는 5번 카라양이나 7번 사라공주보다는 오히려 배당 쪽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3번 달의 여신, 4번 장전 여신, 이런 마필들이 조교가 올라왔고, 8번 햇살이도 이번엔 좋은데 부담 중량이 계속 60kg의 고배를 마셨던 말 아닙니까? 이번엔 조교 강도를 좀 올려놨고, 이번 새벽 열차는 이제 직전 휴양 이후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말,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조교 강도를 올려놓으면서 완벽한 출주 주기를 갖고 출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기마로서는 1번 연소고요. 배당 2마리 3, 4, 8까지, 여기 안쪽에 2번 새벽 열차까지
1, 2, 3, 4, 9, 1, 2, 3, 4, 8이죠. 5마리 정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구경주로 들어갑니다. 1000m입니다. 자, 제주마 4등급 경주. 자, 10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7번 무림용의 상승세 계속 되겠죠. 뭐 두 번 모두 여유가 있었던 말이고요. 이번에도 특별히 뭐 빠른 마필들이 보이질 않아요. 안쪽에 이제 1번 1류시대, 8번 고공시대 정도인데 뭐 두 마리 자체는 이제 짧은 말들이기 때문에 7번 무림용이 일단적으로 전개상 불리함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휴양공백 있는 이제 4번 제주제왕의 컨디션을 알아야 되고, 또 지금 상대바로 부각이 되고 있는 말들이 연속 출주하는 말들이 많아요. 이런 마필들의 컨디션을 알아야지 이 경주를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7번만 무림용은 뭐 밑에 등급 여기 레이팅 60까지는 무난하게 자력승부가 가능한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좀 혈통 기대치가 남아있는 마필이고, 한번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맡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7번 무림용은 뭐 최근의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4번만 제주대왕 같은 경우 이제 1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보면 이 마필은 주행 악벽 자체가 상당히 심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컨트롤이 문제인데, 외적인 상태는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덜 팔리는 와중에라면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 많은 인기를 먹고 바람이 불면은 또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6번마 대상군도 안으로 기대는 부분을 많이 이거를 좀 보완을 하면서 역방향으로 훈련을 좀 열심히를 했고, 1번만 이제 인류 시대는 기수가 이제 안둑스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1000m에 한번 선행 나가서 한번 또 버티기 한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배제는 할 수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제왕 4번 제주제왕 4개월의 공백, 일단 외적인 상태는 좋아졌고 주행 불량, 주행 악벽기가 있기 때문에 좀 고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7번 무림용이라는 마필은 이제 혈통 기대치가 더 있는 말, 여전히 좋은 컨디션. 6번 대상군도 안으로 기대는 것만 잡아낸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고, 이런 이제 조건 자체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선에 1번, 4번, 여기 6번, 7번까지 1467, 7에 좀 더 우위를 둡니다. 자, 다음은 제주 10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0m 제주마 4등급 경주, 또 혼전이에요. 1번 서구평정이 이제 직전에 좀 꿈틀댔다라면서 이제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 3번 동백미는 아직까지 4세 중후반이에요. 나올 걸음이 더 있고,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니까 말이 이제 서서히 살아난 것 같아요. 전성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4번 민영신화, 전자에 우리가 맞춰 먹었던 것 같은데, 민영신화 햇살전기 중배당 잡아낸 것 같은데, 여기 5번 오라이 힘까지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개가 좀 변수인 그런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축이다 하는 경주가 없이 좀 혼전도가 있는 경주예요. 안쪽에 있는 이번마 시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부담에 좀 발목이 잡혀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조건이 좋습니다. 안쪽으로 오랜만에 내려온 조건이고, 마필의 컨디션은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유리해진 조건에서 승부를 회피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2번마 시긴트는 이번에는 최선의 강공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이고, 1번마 서부평정은 직전에 저희들이 좀 노림수로 가졌던 마필인데, 후반 탄력은 좋았어요. 휴양 갔다 와서 말은 좀 올라와 있는 마필인데, 오늘 거리가 좀 짧아진 거리에 추입이 통할지, 그리고 인기를 모으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마 동백미인, 4번마 민영신화, 최근에 마필 상태가 좋은 마필이에요. 4번마 민영신화도 직전 이상의 훈련 패턴을 이제 끌어주고, 부담 중량이 높다 보니까 이제 박재유 기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마 동백미인도 주행을 이게 잠깐 말을 쉬게 해주면 안 뛰어요. 근데 이번에 직전에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김준호 완장 든든해졌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몰아붙인다면은 이번에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이제 강한남 전문이 저는 2나 3, 2나 3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내가 온다라는 내가 진짜 확신이 있거든요. 1사 게임은 아니다라는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좀 강한남 전문연이 놓고 때린다라면은 이거 맞고는 한번 사보고 싶은 경주예요. 10경주. 하여튼 상당한 혼절이지만은 현장에서 좀 보고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경주로 들어갑니다.
1000m입니다. 제주마 4등급 경주. 7번 천하군자가 그래도 큰 경기에서 한번 무너졌고요. 데뷔전에 한번 무너졌고 나머지는 뭐 이제 여유가 많았습니다. 압도적 인기 1위로 부각이 되겠죠. 여기 10번 백록하늘, 이것도 뭐 더 있는 마필이고, 4번 원더걸, 이거는 뭐 진짜 뭐 어쩔 때 도대체 오는 말인지는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또 매번 팔리고 있고요. 여기 3번 예스맨, 8번 상명의 힘, 8도 이거 직전에 노림수를 뒀던 말이고. 11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7번마 천하군자는 뭐 직전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훈련 패턴은 이번이 더 좋습니다. 뭐 소속조 상위군 마필 백전불태하고의 병합 때도 여유 있는 걸음이었고, 네, 부담이 59, 요게 좀 관건이긴 한데 이게 체형 자체가 상당히 큰 마필이에요. 덩치가 큰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은 그렇게 타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번마 천하군자가 이번 경주 레이팅 60점 이하에서는 가장 경쟁력을 볼 수 있는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인기급 마필들이 좀 외곽에 좀 밀려 있죠. 10번마 백록하늘. 최근에 좀 체중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빠지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현장에서 좀 체중 체크 좀 필요한 마필로 보고 있고, 9번마 한백돌파 같은 경우에도 좀 휴양 갔다 오고 나서 좀 3번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전개가 안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한백돌파도 이번 경주 역시 외곽에 밀린 조건, 외곽을 계속 핑계대고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백돌파도 이번에 훈련 패턴을 봐서는 승부조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배당이 만약에 좀 나오는 마필들은 이번마 흥룡부대, 5번마 중문시나 이런 마필들이 컨디션은 최근에 올라와 있는 마필인데 좀 전개가 꼬였던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흥룡부대라든가 5번 중문시나 이런 마필들의 이번의 가능성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추입들이죠. 2번, 5번. 이 5번 중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옛날 이동준이가 탔던 거 뭐 있죠? 이게 중문 신화인가요? 이게 중문 신화죠. 그죠. 야, 내가 그 옛날 그 이동준이 그 진짜 막 3착, 4착 올 때 그 늦은 타이밍에 아쉬움이 올 때, 야, 진짜 어떻게 같은 이름이라도 어떻게 우리 둘이 정통경마가 지금 강한남 신동준인데 제주 이 두 명이 김한남 이동준이에요. 예? 요즘에 좀 타죠 이동준이. 김한남 기수 아직 좀 버벅대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제일 못하는 기수 원투였죠. 그러니까요. 또 김태준 조교사가 요즘 밀어주고 있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동준, 김한남. 아니 그냥 제주 가면은 둘이 왜 그런 애잖아요. 그나마 제주 경마 성적이 좋으니까 그래도 남들이 못 건드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2번 흥룡부대하고 5번 중문시나, 6번 중문시나 이런 마필들이 이제 폭탄이고, 7번 천하군자는 이제 체구가 큰 마필, 부담 종류는 문제 없을 것 같다라면서 직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여기 9번, 10번까지 상대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 말. 인기 많은 땐이 좋고요. 대당 마필들 2, 5, 9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12라운드로 들어갑니다. 1110m입니다. 1번 단디고, 역시 그래도 직전에 특별경주였나요? 하여튼 센 말들하고 뛰었습니다. 맨바닥에서 이게 도대체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올 수 없는 전개를 풀고도 게이트가 안쪽이었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편성 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문현진이 적인 기술을 불러놨습니다. 이번에 1위 압도적 인기 1위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여기 2번 사망후제 직전에 휴양 갔다 와서 완전히 잡아 돌렸던 말, 이걸 우리가 못 걸렸어요. 사망후제를 강남 전문에 굉장히 세게 봤었는데 하여튼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고요. 4번 성공요왕, 혈통기대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번 팔리고 있습니다. 경성제일, 8번 마르스,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단 말이 이제 앞에 가서도 뛰고요. 혼전이라고 봐요. 의외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12경주는 인기마 좀 접전 혼전이에요. 인기마 안에서 좀 공략이 필요한 경주,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단디고는 언급드렸듯이 직전에 좀 특별 경주 게이트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상승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훈련 상태라든가 컨디션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에 51.5 모든 조건은 좋아요. 어쨌든 자력 승부가 가능한 마필 1번마 단디고 뺄 수 없는 마필이고,
이번 사망 오제도 직전에 이제 휴양 복귀 전에 좀 세게 봤던 마필인데, 예전의 능력을 보면은 무조건 되는 마필인데, 말이 그동안에 좀 안 뛰려는 습성이 되게 강했던 마필인데, 휴양 갔다 와서 걸음 자체가 좀 알아서 빠릿빠릿하게 좀 걸어 나가는 걸음 자체가 많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번 역시 직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 이런 마필들은 이제 아낄 이유가 없겠죠. 1번, 2번도 충분히 자력 승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8번마 마르스는 전개예요. 이 마필은 참고 타면은 좀 직선에서 뛰고 초반에 좀 힘소모가 있을 때는 안 뛰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건이지 최근의 상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3번마 경성제일, 외곽이지만은 승문전 부담 없는 고마 햇살 전기 이런 마필들이 다시 한번 좀 변수를 노릴 수 있는 마필들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기만 안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된다. 1번 단디고 좋죠. 이번 사망호제도 이제 휴양 이유 때려먹으면 아낄 이유가 없죠. 8번 마르스는 이제 전기에 따라 입상 여부 이런 마필들 햇살 전기까지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 8번, 9번 4마리 정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13경주로 들어갑니다. 1110m 제주마 3등급 경주입니다. 자, 10마리 접전 구도인데 도주성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6번 거서간이 거리가 1110m라는 게 조금 아쉬울 뿐이지만은 직전에 진짜 이거 오는 거였거든요. 제가 봤을 땐 마르스가 좀 압박만 안 했더라면 오늘도 완사이드한 선행이고 10번 백전불태가 계속해서 이제 부담 중량 때문에 고전을 했던 말인데 이번에도 부담 중량은 변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부담 중량이 이제 관건일 것 같고 또 외곽이고요. 상당한 혼전이에요. 4번 공감비행 공백 있죠. 여기에 지금 안쪽에 이번 솔죠. 매번 팔리는 말이고 주로 빠르기에 따라서 입상 여부가 갈려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편성 자체가 배당이 나오는 편성이에요. 최저 배당도 좀 높게 떠 있을 것 같은데 4번마 공간비행이 이제 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훈련 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좀 체중이 좀 많이 불었다면은 좀 지울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만약에 체중이 좀 빠지고 나왔다면은 안고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번마 청록비상은 최근에 조시는 완전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부담이 지금 직전에는 한 58.5 좀 버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 당시에 좀 체중도 불면서 훈련이 약했던 마필이에요. 3번마 청록비상도 56.5라면은 이번에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마필이고 10번마 백전불태는 늘 이 정도기 때문에 놓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인기 마필이죠. 부담이 무겁다 보니까 이제 추입이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늘 나머지 마필 중에서 8루마 이제 승일교가 이제 휴양 갔다 와서 이제 마방을 옮기고 있는데 이 마필도 외적인 상태는 좀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체중이 좀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노림수를 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체중 체크가 중요하네요. 4번 공감비행하고 8번 승일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체중이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고 10번 백전불태는 이제 늘어난 부중 외곽이 전개 변수죠. 인기 1위로서는 거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3번 청록비상이 이제 조교가 여전히 좋다. 이번에 직전엔 늘어난 부담 중량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말. 다시 한번 게이트 안쪽에 56.5라면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조건에 3번 청록비상 이거 한두 정도만 고려하면 될 것 같고 4번 공간비행도 조교는 약하지만 체중 불면은 뒤로 좀 돌려봐도 될 것 같아요. 체중이 빠지면은 안고 가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림수는 3번 청록비상입니다. 자, 제주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14라운드입니다. 1400 제주마 1등급. 역시 오늘 올제주 총 14개의 경주 펼쳐지는데 마무리는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이 해줄 겁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의 최대 승부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개의 경주가 좀 힘들게 가더라도 이 14경주 상당한 난이도가 있고 혼전 구도거든요. 여기서 한탕 걸린다라면은 모든 역전이 가능하고 또 이기고 있다라면 완벽한 승리를 또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경주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강한남 전문위원 오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를 지정했습니다. 상당한 혼전 구도 속 마무리 잘 해주실 겁니다. 어떤 사연으로 메인 승부 들어갑니까? 일단 믿고 때릴 수 있는 중심은 좀 있는 경주입니다. 팔로마 꿈드림이 직전 경주
뭐 걸음의 여력, 뭐 전력, 착차는 그게 많지 않았어요. 목 차이 뭐 정도로 일착을 했는데 걸음 자체가 상당히 여력이 있었던 마필이고 부담 자체가 아직도 55예요. 레이팅이 조금 많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마 꿈드림이 오늘 레이팅이 이제 105점, 직전에 이제 100점이었는데 100점이나 105점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타 마필들이 이제 부담이 더 올라간 조건이라면은 팔로마 꿈드림은 뭐 이번에도 와줄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후착 자체 뭐 축이 있어도 배당 자체가 완전히 떠 있는 경주예요. 후착이 좀 가장 중요한 경주인데 직전에 좀 아껴놨던 마필 이번에 뭐 아낄 이유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그쪽에 한번 노림수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고 직전에 좀 다리가 안 좋았던 마필이 이번에 훈련 패턴을 끌어올리면서 걸음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마필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뭐 배당은 중배당 이상의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경주 기필과 한번 적중으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는 강한남 전문위원이 해줄 겁니다. 지고 있든 이기고 있든 마지막 경주 오늘 최대 승부처로 이게 데미지가 있어요. 이런 거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들어가서 맞추면은 이제 좋지만 이거 못 맞췄을 경우 리스크가 있거든요. 리스크가 분명히 있거든요. 강한남 전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무조건 걸렸다. 딱 이런 거죠. 14경주 오늘 마무리 해줄 겁니다. 강한남 전문위원의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마지막 14라운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토요일 날 네. 제주 마지막 경주 7경주 때 이게 지금 다 공백들이 있거든요. 말들이 비양 뭐 이런 이게 다 외부 휴양 갔다 온 겁니까? 아니면은 이 1군 센 편성이 여태까지 없었던 겁니까? 일단 뭐 거의 대부분 마필들이 이제 휴양 갔다 온 조건입니다. 이게 레이팅이 얘네들이 지금은 이제 메이저 리그거든요. 쉽게 가면 1군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늘 경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마방이 있어봐야 뭐 사료만 축내지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휴양 갔다 와서 이번 경주가 이제 레이팅 200이 이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이제 맞춰서 들어온 그런 경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가는 말들이 지금 다 외곽이에요. 일단 뭐 미래항제가 부담이 69를 너무 많이 줬죠. 미래항제가. 그렇죠. 미래항제가 제가 알기로는 오라스타보다 레이팅이 더 높다는 게 믿겨지지 않죠, 사실은. 네. 뭐 아니 이게 그런 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69kg가 이게 지금 옛날 진치가 74 내가 기억나거든요. 일단 뭐 제주마나 한라마나 일단은 뭐 부담 중량이 이제 맥시멈이 뭐 거의 정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항상 보면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핸디캐퍼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뭐 워낙 외골수라서 이 핸디캐퍼가 뭐 말이 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기권 마필들을 왜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냐 그러면 아니 꼴등이랑 인기권이랑 같은 능력으로 자기는 핸디캡을 주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미래왕자가 되겠냐 안 되겠냐예요. 좋게 봅니까? 뭐 저도 뭐 그 부분이 뭐 되겠냐 안 되겠냐지만 놓고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9 뭐 들어오면 좋은데 뭐 안 들어오면 또 이런 마필들이 뭐 어처구니없이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배팅이나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 뭐 안정적인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지 이렇게 뭐 아니면 도에다가 배당도 없는 마필을 뭐 아니면 도로 놓고 가기에는 좀 위험스럽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번 군자 삼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월 22일 날 강남점에 이거 놓고 때렸죠? 네, 휴강 갔다 와서. 그때 좀 배당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배당 나왔죠. 이게 80 몇 배 나왔죠. 이거 걸렸는데 네네. 저는 못 맞췄어요. 근데 6월 3일 날 이걸 군자 삼락을 또 뒤로 돌렸어요. 한라 영산이 또 휴양 갔다 와서 강남전문위원이 이 말의 컨디션을 알고 있다. 36. 이 두 마리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이 팬들이 궁금한 거예요. 일단 한라영산 군자삼락은 오히려 휴양 갔다 와서 전년 경주 입상했을 때보다 컨디션은 더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라영산도 뭐 모색은 좋더라고요. 색깔이 좋은 거는 뭐 체식 상태가 밖에서 좀 관리가 잘 됐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 뭐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지금 제주 메이저리그는 뭐 들어오면 와야 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비중이 현장에서 컨디션 체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경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래왕자가 이제 앞에도 못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왕조하고 1, 6, 5천 이런 마필들이 또 스피드 부분에서 밀리는 마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주마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준장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선행이 늘 갔던 마필이 선행을 안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서 무너지더라도 무너지지 그런 마필들이 뭐 늦발을 하지 않는 이상 선행을 갑니다. 그리고 선행을 안 갔을 때에 뭐 핸디캐퍼나 재결 쪽에 아마 문책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미래 황제는 뭐 선행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팬분이 이제 그 토요일 날 강한남 전문위원이 제주 인터뷰를 안 하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미래 황제가 이제 69구 놓고 때릴 건지 군자 삼락 이런 마필들이 또 한라영산 이런 마필들이 다 휴양을 다녀온 건지 그런 게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강한남 전문위원한테 여쭤본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금요경마에 일단 집중을 하고요.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 3714 쓰나미 5913 세 개 경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더 파보겠고 마무리 잘하고 토요경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한남 전문위원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경주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남은 시간 미비했던 부분 최선 다해 준비해가지고요. 현장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돌아오겠습니다. 내용 있게 준비를 하고요. 내용 있게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경마 끝나고 제주와 부산 크로스 열리는 토요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